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7살짜리 아이는 무너져가는 부모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독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무너져 내려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누군가의 공허한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당신의 작은 마음속에 오래된 무언가가 울려 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야. 아이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요. 더 많이 웃고 덜 울고 말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읽는 법을 배우죠. 집안의 감정 조절 장치가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기 훨씬 전에 어린 어른이 되고 세상은 그 아이들을 칭찬합니다. 너는 정말 성숙해. 너는 정말 책임감 있어. 너는 정말 강해. 하지만 아무도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성장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아이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영향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당신을 형성합니다. 관계, 직업,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때 당신을 구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당신을 죽이고 있는 생존 패턴을 반복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발달적으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이들이 어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양육자, 평화유지자, 치료사,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뇌를 재구성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이든 타인의 감정이든 끊임없이 감정 조절을 맡게 되면 과각성이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마치 살구 위를 걷는 것처럼요. 사랑은 거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평화를 주면 어쩌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안전을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욕구는 위험하고 상대방의 욕구는 시급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당신의 모습이 자랍니다. 당신은 착한 아이, 조용한 성취자, 치료사의 친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정체성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드러내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아픕니다. 묻어둔 내면의 아이가 죽지 않았기에 무언가가 아픕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안에서 소리 없이 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지나치게 독립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기쁨이 낯설고 얻어지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고 느껴 행복한 순간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생산성만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장애가 일찍 정상화되면 신경계는 혼돈을 기본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평화는 의심스럽고 사랑은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자라도록 강요받은 아이의 심리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복잡한 트라우마입니다. 이제 왜 어떤 아이가 기꺼이 그런 역할을 맡을까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애착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심지어 자신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안전이 부족할 때 아이는 소속감을 위해 진정성을 희생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성이며 본능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구했던 것이 지금은 당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깊이 방치된 내면의 아이가 조종하는 고기능 성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해 과도한 성취를 합니다.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돌보지만 속으로는 누군가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마침내 무너져 내려 누군가에게 안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당신의 욕구입니다. 어른이 된 당신의 자아가 아니라 아이로 살아보지 못한 아이의 욕구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거야. 나는 괜찮았어.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다는 것도 가면이고 마음속 깊이 당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고요한 방에서도 결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부드러움을 믿지 못하는 연인이 되고 받지 못하는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울어도 사과하고 칭찬에 움츠러들고 지친 것과 성공을 혼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빨리 성장한 대가입니다. 만약 어린 시절이 부드러움 대신 강해지도록 정직함 대신 조용하게 자신의 상처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을 고치도록 훈련했다면 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는 걸까요? 늘 숨을 참고 누군가가 마침내 무너져 내릴 허락을 주기를 기다리는 삶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묻은 아이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당신은 그저 아이였을 뿐이에요. 이제 쉬어야 해요.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시작입니다. 고치지도 행동하지도 가짜 긍정으로 고통을 피하지도 않고 자신의 버려진 부분을 향해 돌아서서 이제 너를 봤어. 이제 너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결코 느낄 시간이 없었던 슬픔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슬픔,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함께 앉아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생일을 슬퍼하며 당신을 보호해야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애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것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존 패턴이 성인이 되어 어떻게 미묘하게 비극적으로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모든 친구 관계에서 치료사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당신을 진정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당신의 독립심에 대해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과하게 집중하고 항상 고치고 관리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왜 화가 나는지 궁금하며 과도하게 기능하는 관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는 것이 여전히 배신처럼 느껴져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대처 전략이며 학습되고 조건화되었으며 다행히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상처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내면의 아이에게 그때 내가 필요로 했던 것 중에 얻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두려움 없이 놀고 쉬고 웃을 수 있었으면 했어요. 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파트너에게서 부모를 찾는 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불안을 직감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어린아이와 미래의 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외된 자, 부끄러운 자, 두려워하는 자, 분노하는 자. 치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성장한 사람이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의 성숙함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울게 하세요. 놀게 하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아이를 볼 수 있게 하세요. 당신은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압박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입니다. 어린 시절은 없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있고 이번에는 그것을 써내려갈 차례입니다.